안녕하세요. 에듀윌 전산회계 2급을 맡고 있는 박진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회계 2급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험 개요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구분과 합격 기준, 먼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입문 단계가 전산회계 2급이고 그 윗 단계가 회계 1급, 그 다음 세무 2급, 그 다음이 세무 1급이 되겠습니다. 회계 2급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 1급, 다음 세무 2급, 다음 세무 1급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회계 2급 합격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평균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한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산회계 2급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회계 1급은 한 달에서 2달, 세무 2급은 2달에서 3달, 세무 1급은 보통 3개월 이상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단계 중에 입문 단계인 전산회계 2급 시험 구성은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론 시험은 객관식, 사지, 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간단한 계산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4개 중에 답을 1개 찾는 게 이론 시험이 되겠죠. 보통 2점, 배점에 15문제, 이론 시험 1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30점이 되겠습니다. 실무 시험은 K랩이라는 회계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전체의 70%죠. 합치면 100점 만점이고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인 절대 평가가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론 시험 다 틀리고 실무 시험 다 맞아도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합격이 되어지는 거죠.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회계 2급을 땄으면 그에 걸맞은 능력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 되겠네요. 전망과 진로를 볼게요. 정보화 시대에는 격리 업무 평가를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능숙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죠.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팀, 세무팀은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어요.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을 합격하면 그 해당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취업할 때, 이직할 때 유리합니다. 검정 기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2급은 재무회계, 회계 원리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세무회계 업무 보조자로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 수준은 대학 초급 또는 고등학교 상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많이 응시하는 게 전산회계 2급 또는 회계를 처음 공부한다. 회계 입문자가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이 바로 전산회계 2급이 되겠습니다. 이론 시험이 30%, 이론 시험은 회계 원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회계 원리 또 실무 시험은 70%인데 K랩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 기초 정보의 등록 및 수정, 회사 등록하는 거, 거래처 등록하는 거, 계정 가문 및 적용 등록하는 거, 여기에서 보통 6점 배점의 3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18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거,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3점 배점의 8문제 출제가 되어서 24점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게 일반 전표 입력이고 입력된 게 잘못되었다. 고쳐야 되겠죠. 중복 입력이 되었다. 삭제해야 되겠죠. 이렇게 수정 삭제하는 게 오류 수정 문제가 3점 배점의 2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6점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마지막에 기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확정 짓는 절차예요. 이 결산 문제가 보통 3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12점이 되겠죠.
출제 범위는 상기업, 상품을 사고 파는 상기업, 도소매 기업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입력 자료 및 재장부, 여러 장부 조회하는 게 3점 배점짜리가 2문제, 4점 배점짜리가 1문제, 총 배점이 1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무시험은 70점이 배점이 되고 있고 전체 70점 중에서 60점 이상은 맞춰야 돼. 그리고 여기 이론시험 2점 배점에 15문제 30점 여기에서 최소 10문제 이상은 맞춰서 배점이 20점이 돼야 되겠죠. 20점.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는 배제하셔도 돼.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냥 틀려주는 게 소편합니다. 중하 난이도 우리 교재 보시면 이론시험의 상중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올해 2022년도 개정판에 보시면 상중하로 되어 있고 중하 난이도 문제를 다 푸시면 됩니다. 상 문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뭐 어렵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아도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업 듣다가 아니면 실제 시험에서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 그냥 찍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틀려도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시험 시간 전산회계 2급은 17시 30분, 즉 5시 반,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 이렇게 시험 기간은 60분이 되겠습니다. 60분 안에 이론시험과 실무시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순서는 실무시험을 먼저 푸시고 배점이 크기 때문에 또 이론보다는 쉽게 나와요. 출제 교양이. 그 다음 이론시험을 푸시고 이론 시험 문제는 다시 두 가지, 말문제와 계산문제, 말문제를 먼저 푸시고 다음에 계산문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실무시험 먼저 보고 이론 시험 보고 보통 실무시험을 한 40분 안에 40분 그리고 이론 시험을 15분 안에 이렇게 푸셔야 돼. 그러면 55분이죠. 나머지 5분은 최종 마무리,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2급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응시 자격 기준 고등학생인데 응시 가능할까요? 네,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험 보다가 컨닝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올린다고 핸드폰 받거나 이렇게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관련된 시험을 2년간 응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시험장에서 핸드폰 끄는 게 중요해요. 핸드폰 울리면 바로 부정행위자로 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7번째, 2022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신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2022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100회가 이제 2월 달에 시험이 치러지는 거예요. 2월 13일 일요일 날 발표는 대략 20일 뒤에 발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원서 접수, 이게 중요하죠. 원서 접수는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1월 4일 밤 12시, 1월 5일 00시, 1월 4일에서 1월 5일 넘어가는 그 00시, 이때 원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간 거리를 둔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시험장 안에서 시험 볼 학생이 몇 명 안 돼요. 10명, 20명, 몇 명 안 돼. 그러면 시험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원이 별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교실 안에서 학생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장은 이제 한정적이고 이걸 따려는 학생은 또 많기 때문에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서 접수 기간, 그러니까 몇 회 시험 보겠다.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 전날부터 긴장하셔야 돼. 긴장하신 다음에 1월 5일, 3월 10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당 사이트, 한국세무사회 사이트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접수해서 원하는 일자,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 보는 장소는 한정적인데 이걸 따르는 학생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원하는 그 장소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남 광주에서 막 볼 때 있고 또는 뭐 부산에서 볼 때 있고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서 보기 위해서는 빨리 원서 접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 답안은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에서 시험일자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발표가 되는데 에듀윌 홈페이지 가시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가답안을 공개하기 때문에 빠른 가답안 확인하시려면 에듀윌 홈페이지 오시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원서 접수는 어디에서 할까요?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에 접속해서 개인별 접수하시면 돼요. 지금은 단체 접수가 불가능하고 개인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진 등록하시고 이렇게 해당 접수 기간에 접수하는 거죠. 접수 수수료는 자격증 응시료가 25,000원이고 자격증 발급 비용이 4,000원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총 비용은 24,000원이 됩니다. 시험장 가실 때 준비물이 뭘까? 또 유효 신분증이 뭘까요? 준비물은 신분증 이거 반드시 챙겨가셔야 돼. 신분증을 챙겨가지 않으시면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제때 가더라도 신분증 없으면 바로 퇴실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신분증이고 응시표는 이거는 없어도 돼요.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 챙겨가시고 계산기 평소에 공부할 때 사용하던 계산기 챙기시고 필기도구 챙기시고 염장은 챙기시면 안 돼요. 시험지 안에서 이제 필기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지 집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필기도구만 있으면 되겠죠. 유효 신분증은 뭐가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이 있겠죠. 근데 시험 전날에 증을 분실한 거야. 그때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과거의 주민센터, 요즘 행복센터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만약에 학생이면 재학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재학증명서 등이 유효 신분증이 되겠네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응시 불가해요. 여기는 의료보험증, 회원증, 학원증, 도서, 대출증, 자격증 이건 다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98에 44%.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40% 초반, 쉽게 나오면 60%까지 평균적으로 50%, 2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거. 어려운 시험이에요. 쉽지 않은 시험이죠. 합격률은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단기 합격하기 위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주 완성 등 플래너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옆에 보시면 플래너가 있어요. 플래너 작성하시고 철저한 계획 세우시는 거지. 꼼꼼하게 철저한 계획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게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절박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원하시는 회차에 고득점 합격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 강의가 이론 강의와 실무 강의로 구성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론 강의가 17강 내외가 되고요. 실무 강의가 보통 여기 20강 내외가 됩니다.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실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순서는 이론을 공부하고 실무 공부하는 거죠. 이론을 공부하고 복습하고 또 실무 공부하고 회계 프로그램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죠.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건 별게 없어요.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 그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아는 게 이론이고 이론, 회계 원리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전산 세무회계 처음 공부한다. 회계 프로그램 신기하다. 이론 공부하지 않고 실무를 바로 공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고 다음에 실무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 강의 듣고 나서 복습하는 거죠. 또 배속을 좀 빠르게 하세요. 1.4에서 한 2배속까지 이렇게 빠르게 해서 들으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론 공부하고 실무 공부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 시간 몇 분? 그렇죠. 60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밑에 보시면 에듀윌 전산회계 2급 교재는 제가 직접 썼어요. 최신 30회에 대한 유형별 기출문제를 분석했죠. 또 문제를 상중하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했습니다. 이론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관련된 문제는 먼저 풀고 나서 먼저 푸신 다음에 그리고 정답 확인을 하시면 돼요. 먼저 풀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모르는 문제는 에듀윌 질문란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쉽고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오답 노트 작성하시고 암기 노트 만드시는 게 좋아요. 시험 직전에 오답 노트와 암기 노트로 최종 마무리하시면 고득점 합격하실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험 보기 직전 실전과 같은 연습이 필요하죠. 시험 시간 60분을 정해놓고 실전처럼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기출문제를 푸셔야 돼요. 최소 6회분 이상 푸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 즉 시험 일자 일주일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기출문제로 실전 마무리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암기 노트 이것도 작성하는 게 좋고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PPT를 통한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우리 교재 내용을 PPT로 바로 띄웁니다. 띄워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교재 내용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 가장 쉬운 사례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 비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문제 난이도 상중하로 표시했기 때문에 상난이도 풀지 않아도 합격에 지장 없어요. 너무 어려우면 패스하시고 중하 난이도 위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합격한 거와 다름이 없죠. 실무 강의, PC 화면 강의, 그러니까 실무 K-랩 프로그램 이거 연습하는 건 PC 화면 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태블릿 필기 할 거고요. 반복 학습을 통한 K-랩 프로그램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상 빼고 중하 다 풀 수 있다. 실무는 거의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만 상, 중하 나눈 거고 실무는 상, 중하가 없고 다 푸셔야 돼. 실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다 또 이론 강의 중에 이론 교재 중에 중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합격이죠. 만약에 잘 모르겠다. 모르면 에듀윌 질문란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해당 페이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데 해설엔 이렇게 나왔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 때 준비물은
연습장과 계산기, 계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되는 사칙 연산용 계산기만 허용이 되고 공학용 계산기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공학용 계산기 시험장에 지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실무 당일 수험 요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회계 2급을 처음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당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은 컴퓨터에 수험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 수험자가 직접 배부받은 USB 문제 데이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 사용법 및 세무회계 지식을 기반으로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어서 입력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갔어요. 시험장에 딱 가서 자리에 앉으면 감독관이 USB를 나눠줄 거예요. USB를 받으면 꼬리표에 수험 번호, 성명, 문제 유형을 체크해요. 체크한 다음에 USB를 컴퓨터에 꽂는 거지. 꽂아서 그 USB를 실행하시면 돼. 다 실무 시간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실행하는 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실행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험 종료 시 본인의 입력 자료를 답안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진행 순서 볼게요. USB 수령합니다. 감독관으로부터 시험에 필요한 응시 종목별 기초 팩 데이터 설치용 USB를 지급받는 거죠. USB 꼬리표가 본인 응시 종목 회계 2급이 맞는지 확인하고 뒷면에 수험 번호, 성명, 문제 유형이 A형, B형 두 가지예요. 문제지를 교부할 때 감독관이 A형, B형 이렇게 교차로 교부하는 거죠. A형 교부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B형 교부하고 다음 A 이렇게 A, B를 교차로 교부하는데 내가 받은 문제지가 A형인지 B형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USB에다가 A형, B형 체크하셔야 돼. 체크하고 USB를 컴퓨터에 정확히 꽂은 후 인식된 USB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등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무 시간에 배울 거고 설치 프로그램인 텍스 실행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USB는 처음 설치 이후 시험 중에 수험자가 한 번 더 설치했다. 그러면 초기화 돼요. 지금까지 입력한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고 재설치하시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처음에 설치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입력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이 끝났을 때 저장 버튼 클릭하는 거지. 문제 다 풀고 시험이 끝나갈 쯤 그때 다시 한번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요. 초기화 되기 때문에 재설치 버튼 클릭하면 안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수험 정보 입력 그 컴퓨터 안에서 수험 번호 8자리 그리고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응시 종목 여부와 문제 유형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험지 총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인쇄가 누락되거나 인쇄 그 종이가 누락된 게 있거나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통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만약에 총 페이지 수 중에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 시작은 언제죠? 그렇죠. 17시 30분 이때 시험 종이 울리면서 감독관 확인 번호 불러줘요. 컴퓨터 상에 감독관 확인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은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을 마치면 USB에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이론 문제 답은 메인 화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 왼쪽에
여기 1호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이렇게 체크한 데가 있어요. 거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 실무 시간에 보여드릴 겁니다. 3번 보시면 이론과 실무 문제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 저장 클릭하면 되고 저장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이 끝나면 답안이 수록된 USB 메모리를 빼서 감독관에게 제출 후 조용히 퇴실하시면 시험이 종료되는 거죠. 시험지는 가져가시면 돼요. 집으로 가져가셔가지고 답안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 신분증 중요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거 반드시 소지해야 되고 미소지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퇴실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험관리위원장으로서 시험일 때마다 시험 그 해당 날짜마다 이제 시험장 가서 관리 감독하는데 보면 항상 오시는 분이 계셔. 그 이유가 유효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 당일 신분증 지참하셔야 돼. 또 해당 그 시험장은 최소 1시간 전에 가세요. 1시간 전에 A 시험장이 있고 B 시험장이 있는데 A 시험장에서 봐야 되는 걸 B 시험장 갔다 난감하죠. 바로 이렇게 옮겨가야 돼.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되는 거고 또 시험 응시하실 때 회계 2급을 응시해야 되는데 회계 1급을 응시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회계 2급을 응시하지 않고 회계 1급을 응시해놓고 나는 회계 2급 시험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우기시는 분이 있어. 수험생이 회계 1급을 응시해놓고 회계 2급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시험 접수하실 때 관련 자격증 맞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번, 휴대폰 전원은 반드시 끄셔야 되겠지. 끄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험 중에 휴대폰 울리면 바로 퇴실이에요. 바로 퇴실. 또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절대 입실이 불가능하죠.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퇴실했어요.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퇴실하면 재입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수험표와 신분증을 시험을 종료할 때까지 책상 좌측 위에 두시면 돼요. 소지품은 지정된 필기구와 사칙 연상용 일반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캐레 프로그램 안에 내장된 계산기 사용이 가능해요. 윈도우상의 계산기는 불가능해. 또 시험장에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응시한 종목은 절대로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수험 정보 기재, 입력 사항의 오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수험생, 수험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5번, 시험지를 받은 후부터는 전후 좌우 보아서는 안 되며 시험 표지에 인쇄된 수험 요령 및 참고사항을 읽고 따라하시면 돼요. 보통 5시 30분에 시험이 시작되는데 한 5시 10분쯤 그때 감독관이 두 분이 들어오세요. 정 감독관님, 부 감독관님. 한 분은 이제 USB 나눠주시고 또 한 분은 시험지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신분증 확인을 할 거예요. 만약에 5시 20분에 시험지 받았다. 시험지 받자마자 기장에서 시험지를 풀면 될까 안 될까? 혼자 막 시험에 응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5시 30분에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시험지 받았다고 해서 그 전에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지 받으면 전후 좌우 이렇게 살피는 거 안 되고 그냥 시험 표지 인쇄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종이 울리면 그때 감독관 확인 번호 입력하면서 시험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6번, 시험 중에 질문이나 PC5 작동, 만약에 PC가 멈췄다.
PC가 노후화되면 멈추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PC가 멈추면 긴장해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손을 들어서 감독관의 확인받고 그 지시에 따르면 돼요. 만약에 잘 입력하는데 컴퓨터가 멈췄어. 그러면 추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추가 시간 충분히 부여받기 때문에 그 추가 시간을 통해서 입력하면 되는 거지. 너무 상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번째, 응시 종목별로 시험 종료 20분까지는 절대 퇴실할 수 없다. 웬만하면 시험을 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다 채우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 시작하고 한 30분 이후는 퇴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시험을 빨리 봤다고 해서 빨리 나오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8번째, 시험 시간에는 제출용 답안 매체에 저장되는 소요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죠. 60분, 시험 시간 60분 안에 저장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독관이 시험 종료 10분 전이다, 시험 종료 5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5분 전이다. 그때 입력한 자료를 저장하셔야 돼. 저장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 끝나기 5분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9번째, 시험 중에 핸드폰, 인터넷, 메신저 사용 불가능하고 부정행위자는 향후 2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사항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준비 잘 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